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19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의 자식덕이 약해 장애아를 낳은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상담 이야기입니다.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십니다. 목소리에서 아픔과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는데 예약하실 때 목소리대로 상당히 시리에 빠지고 어두운 표정이십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푸념을 하시네요. 선생님, 제 인생이 너무나 슬픈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팔자를 타고나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집중해서 사주를 봅니다. 이 사주가 상담 오신 여자분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주 속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아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상담 오신 여자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는 사주 속에 자식덕이 너무 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니 자식과의 인연도 약하고 자식덕이 떨어진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 나오는가 봅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길러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 상담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임신을 한 시기가 2000년도 29살 경진년 여름이었습니다. 자, 이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제가 이러한 사주 속에 숨어있는 운명을 보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앞에서도 봤죠? 상담 오셨던 분,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임자년, 경술월, 을미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72년생이시네요. 임자년생이면. 그러면 올해 47이신데 이때 저한테 상담 오실 때가 2001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30살 정도 됐죠. 그때 상담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좀 오래된 상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주 속에 어떤 운명이 들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를 한번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이 임수도 호수같이 큰 물이 되겠죠. 자수는 작은 물. 경금 큰 쇠. 술토 큰 흙. 불을 품은 흙이죠. 미토 작은 흙. 역시 불을 품은 흙이고 오화 작은 불, 촛불 정도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는 빠진 게 없이 다 들어있죠. 그렇게 보이고 내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임수도 정인이 되겠죠. 자수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인.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술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미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이건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그 다음에 오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친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정인, 편인 해가지고 인성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네요. 수월이면 늦은 가을이란 얘기죠. 늦은 가을인데 환절기, 흑의 계절이라 보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 돼가지고 실령을 했네요. 내 힘을 빼가니까 실령을 했고, 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을목 작은 나무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나무 또는 물이 내편이 되겠죠. 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쭉 살펴보면 나무는 나와 있는 게 없고 밑토 안에 을목이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는 나무가 없죠. 다음은 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에 큰 호수같이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자수 역시 작은 물이지만은 보태는 힘을 주고, 바로 옆에 시간이 호수같이 큰 물 역시 물을 을목에게 주고 있네요. 상당히 임수, 자수 큰 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는 형국이라 을목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네요. 그죠? 이런 형국이고, 자, 남의 편은 오화, 미토, 술토, 경금입니다. 요거 중에서 먼저 경금을 한번 보자고요. 경금은 원래 날의 극한 오행이지만은 이 경금이 하는 일은 나무를 극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생하거나 둘 중에 하는 일이 두 개죠. 근데 극과 생이 같이 있을 때는 생을 먼저 한다는 얘기죠.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큰 문을 갖다 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금은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내 편이 됐고,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우적으로 불기운이에요. 불기운은 작은 불 오화, 미토 안에 정화, 술토 안에 정화, 이렇게 불이 있네요. 이런 불이 있는데, 먼저 시지에 있는 오화는 지금 어떤 형국인가요? 바로 위에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쏟아져 내리네요. 그러면 이 오화는 한 방에 꺼져버리죠. 촛불 정도니까. 막아줄 수 있는 큰 나무가 있어서 이 물을 좀 빨아주면 덜 할 텐데, 이 작은 나무가 지고는 이 물을 갖다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직격탄을 바로 막고 있고, 이 목생화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젖어가지고. 이 많은 물을 먹다 보니까 거의 썩어가는 나무라 목생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불은 꺼졌네요. 그리고 이 작은 불을 꺼뜨리고도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또 연주에 있는 임수하고 자수 역시 마찬가지로 금생수를 받은 물이라 상당히 큰 물이에요. 큰 물이고, 이 술토가 이 물을 좀 막으면 좋을 건데, 이 경금을 생한이라고 이 물을 막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계속해서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큰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술토를 적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토도 적시고, 이 물도 시간에 있는 임수 큰 물도 마찬가지고, 연주에 있는 물도 흘러내리다 보면 미토, 술토를 갖다가 적시다는 얘기죠. 축축하게 젖어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정화들은 어떻게 되나요? 절벅절벅한 흙이 되기 때문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물이 정화하다 보니까 불은 꺼지고, 미토 안에 있는 정화 마찬가지고, 이 흙들은 절벅절벅해지고, 이 쇠는 마찬가지로 물을 생하느라고 그런 형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물기운이 전체적으로 장악하다 보니까 불도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거의 젖다 못해서 썩어가는 그런 형국의 형상의 그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은 됐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먼저 이분이 가장 강한 오행은 사주의 물이죠. 이 물 때문에 약해진 오행이 뭐죠? 불이란 얘기죠. 불은 이분한테 뭐죠? 식상이죠. 식상은 여자분한테 자식이란 얘기예요. 자식이 사주에 이렇게 다 꺼져 있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 사주 자체가 자식덕 너무 약한 사주가 됐죠. 지장간에 있는 불, 나와 있는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자식덕, 자식운이 약한 사주가 됐고, 또한 그 운기, 이분이 경진년에 왔어요. 경진년에 온 게 아니라 임신을 했다는 얘기죠. 경진년 여름에 임신을 했는데, 여름이면 불의 계절이라 임신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경진이라는 운기를 한번 보자고요. 경금이 사주 속에 들어오면은 금생수 이 많은 물을 갖다 또 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진토는 진술충보다는 이 자수와 붙어가지고 자진 반합이 돼가지고 이 물기운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금과 진토가 모두 이 사주의 흉한 물을 갖다 더 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불이 꼼짝을 못하고
사주가 꺼졌지만 더더욱 힘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러한 임신을 했지만은 자식이 온전치 못한 자식을 임신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팔자 내에서도 불기운이 너무 꺼져 있고 약하다 보니까 자식도 약한데 운기에서도 이러한 사주의 흉한 물기운을 생하면서 도와주면서 불을 갖다가 더더욱 약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분 사주는 불기운이 꺼지다 보니까 사주가 냉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혈관질환 쪽에 주의를 해야 되고 몸이 차다 보니까 자궁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체질이 따뜻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적인 체질적인 문제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기에서도 더더욱 몸의 차가움을 더 가중시키니까 그런 체질적인 면도 한몫을 하게 됐다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는 나무가 썩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건 신경계통이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에 불기운이 약해가지고 자식운도 약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꺼지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약하다 보니까 자궁의 환경도 좀 체질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장애아를 낳으신 여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사주 속의 운명을 들여다보셨나요? 들여다보셨으면 상당한 실력자이십니다. 자,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